2017년 9월 7일 4천만 원. 웬만한 직장인의 1년 연봉에 맞먹는 돈이 이날 하루에 지급됐습니다. 한 검사가 한 장짜리 영수증만 쓰고 특수활동비 4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거액을 가져간 검사 이름은 가려져 있습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사상 처음으로 검찰 특수활동비의 지출 증빙 자료 6,805장을 받아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열어보니 먹칠과 공백 투성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검찰은 어디 검찰청, 어느 수사팀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막대한 세금을 썼는지 전부 지웠습니다. 남겨놓은 건 문서 제목과 금액, 날짜 정도입니다. 난수표처럼 숫자로만 채워진 종이 수천 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셈입니다. 이걸로 뭘 취재할 수 있을까? 뉴스타파는 무엇보다 검찰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유형과 종류, 정확한 지급 절차와 집행 방식 등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개된 자료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5개월치에서 검찰이 쓴 특수활동비 총액은 290억 원. 2017년 8개월 동안 86억 8천만 원, 2018년 127억 6천만 원, 2019년 9개월간 75억 6천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전국 검찰청에 매달 정기적으로 나간 특수활동비는 80억 5천만 원, 전체의 27.7%입니다. 2017년 8개월 동안 29억 2천만 원, 2018년 33억 5천만 원, 2019년 9개월간 17억 8천만 원입니다. 또 290억 원의 특수활동비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됐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오직 현금으로만 지급하고도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낱낱이 증빙하는 세부 자료는 아예 작성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들에게 한 차례에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의 현금을 지급하며 영수증이나 은행 입금 확인증, 이체 확인증 같은 한 장짜리 증빙 자료만 첨부한 게 끝입니다. 숫자, 또 숫자, 알 수 없는 숫자만 가득한 이 자료를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해낼 수 있을지, 확인되는 아주 작은 단서로 다음 단서, 또 다음 단서를 찾으며 거대한 퍼즐을 맞춰가는 것과 비슷한 고단한 취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임선응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중용했던 측근들을 대통령실로 다시 데려갔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인사가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바로 검찰 특수활동비입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 흐름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대검찰청 사무국장과 대검 운영지원과장, 그리고 대검 수사관의 손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현금으로 전달됩니다. 이런 사실은 올해 2월 검찰이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처음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사무국장과 운영지원과장이 바로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한 약 19개월 중 복두규 인사기획관은 대검 사무국장으로 17개월가량,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대검 운영지원과장으로서 약 13개월 동안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를 지급,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검찰총장을 비롯해 극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 관련 내용을 가장 내밀하게 아는 두 명의 측근을 대통령실에 데려간 겁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쓸지는 전적으로 검찰총장이 결정합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특수활동비의 지출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검찰총장 본인이 쓰는 특수활동비, 둘째 대검찰청 내 각 부서에 나눠주는 특수활동비, 셋째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는 특수활동비입니다. 이 세 가지 특수활동비는 일반 예산과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에서 지출 증빙 서류를 작성해 집행 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두 가지, 지출 원인 행위서와 지출 결의서입니다. 여기에는 특수활동비를 쓴 일자와 목적, 그리고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에는 어떤 업무 때문에 예산을 지출했는지 단위 사업명과 세부 사업명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본인을 포함해 검찰에서 쓴 특수활동비의 지출 증빙 서류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기록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예산은 바로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내려주는 특수활동비입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특수활동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때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집행분, 그리고 긴급한 수사 등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경력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수시 집행분입니다. 이렇게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내려줄 때도 돈을 수령한 쪽은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문서로 남깁니다. 예를 들어 A 검찰청 B 부서에서 C와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 수시 집행분 1,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B 부서를 책임지는 인사가 C 수사를 위해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문서로 기록해 남기는 겁니다. 일종의 수령증인데 검찰 내부에선 이 문서를 영수증이라고 부릅니다. 영수증은 전부 각 검찰청의 검사장실에 보관됩니다. 오늘 판결로 이 영수증이 모두 공개되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어떤 수사팀에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당시 어떤 수사에 관심을 보였고 어느 수사팀에 힘을 실어줬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특정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어느 수사팀에 얼마를 줬는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면 검찰이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검찰총장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한 것은 아닌지 검찰총장의 중립성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판결로 공개해야 하는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는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자 자격을 따지는 가장 중요한 공공기록물입니다. 뉴스타파 임선응입니다. 2019년 9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윤석열 검찰총장 서명 하나로 29건 2억 7천여만 원이 지출됩니다. 건당 수백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급됐는데 정보공개 소송에서 진 검찰은 대상자나 사유를 가린 채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2년 5달 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는 모두 292억 원, 한 달에 10억 원 꼴이었습니다. 156억 원은 전국 65개 검찰청 지청 15명 내외의 고위직 검사들이나 부서에 매달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운영비처럼 나눴다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비서실이 관리하며 검찰총장이 전권을 갖고 지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2달간 8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5천만 원을 현금 지급하기도 했는데 공개된 자료는 내용을 가린 영수증 한 장이 전부입니다. 연말에 남은 돈을 소진하듯 전국 각 지검이 4억여 원을 나눠 갖는가 하면 한 달 집행금액 총액과 영수증 총액이 2억 원씩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를 받던 중 고양지청 재무팀 직원은 뜻밖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부장님이 뭐 이게 다 부장님한테 나눠서 이제 뭐 경력은 청지부서도 이렇게 제가 기밀 수사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직원 경력금으로 부정 사용하고 있다는 내부 증언이었습니다. 과연 이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난 2018년 1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기록부입니다. 1월 22일에 50만 원이 2번 지급됐습니다. 그 사유와 지급 대상자는 가려져 있습니다.
바로 뒷페이지 집행 내용 확인서와 영수증에도 집행 요지가 먹칠로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내용이 확인됩니다. 검거 활동을 한 누군가에게 경력금으로 50만 원을 줬다는 뜻입니다. 같은 날 또 다른 50만 원의 영수증에 가려진 집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검거 우수 직원에게 특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읽힙니다. 지난 7월 뉴스타파가 만난 고양지청 재무팀 직원의 말대로 경력은 청지부터도 이렇게 보안과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수집과 수사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경력금으로 쓴 겁니다. 국민 세금의 오남용이자 특활비 부정 사용에 해당됩니다. 수사 기밀이라는 단어 하나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도 무시할 수 있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할 수 있어요. 이 마법의 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검찰은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특수활동비가 이제 공개됐고 또 집요한 추적 끝에 국정감사 우수검사 경력금, 형사부 우수사례 경력금 이런 식으로 사용됐다. 이건 명백한 오남용이고 이런 사례가 드러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검찰의 입장 굉장히 궁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양지청의 특활비 부정 사용 사례는 또 있습니다. 2017년 9월 26일에 작성된 특활비 집행 내용 확인서와 영수증. 세금 1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먹칠로 100만 원의 집행 내역을 가려놨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검 우수수사 사건 선정 포상과 함께 고양지청 유모검사의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 16일 100만 원의 특활비 집행 내역에서도 대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포상과 함께 유모검사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달 사이에 연달아 같은 검사에게 20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포상금으로 지급된 겁니다. 포상금을 받은 유모검사의 경력을 살펴보니 2017년 6월에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결국 기밀 수사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검사의 포상금으로 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더구나 정부가 규정한 예상 집행 지침을 보면 포상금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격려 포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상금 및 격려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이 구분되어 있는 포상금 항목에서 나가 써야 할 국민 세금이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전용된 겁니다. 너무 쉽게 쓸 수 있고 너무 아무렇게나 쓸 수 있고 내 맘대로 쓸 수 있고 우리가 나눠 먹어도 별탈 없는 문제. 너와 나 모두 공범이니까 안전한 돈이기 때문에 이런 돈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가려진 돈, 숨겨진 돈을 공개하는 수밖에 없죠. 절차적으로 본인들은 뭐 불편할 수 있겠죠. 왜냐면 쉽게 쓸 수 있었으니까. 근데 쉽게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돈을 쓰는 이 특수활동비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하고 그냥 마음대로 써온 거죠. 마음대로 써왔다가 이번에 이게 이제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에 의해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건데 근데 이렇게 어느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돈을 엉터리로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데 검찰 특활비 예산으로 2017년 포상금과 2018년 격려금을 지급한 김국일 고양지청장은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청장에게 연락해 특활비 부정 사용 의혹을 물었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총장 표창 받으셨는데 이분이 그때 뭐 포상금으로 특활비가 100만 원 2번 나갔더라고요.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그날 이 김국일 지청장 이렇게 서명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뭐 제가 한 건 맞겠죠, 그러면은. 검거 우수 사례로 특활비가 나가서 이게 기밀 정보 수집이나 수사에 필요한 데 쓰라고 쓴 이게 특활비가 격려 포상금으로 나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부적절한 집행이 아닌가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좀 기억이 나지가 않아가지고 예.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안녕하십니까?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99%의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검찰이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한 지난달 14일은 공교롭게도 전국 검찰청의 특활비 오남용 실태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폭로되기 직전 검찰이 진행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뉴스타파와 공동취재단은 원래 예정됐던 장소가 아니라 주차장에서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검찰은 윤석열 정권이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둔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는 결론에 뉴스타파를 얽어매기 위해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센 탄압을 받더라도 검찰 특활비에 대한 뉴스타파의 검증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임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한 지방검찰청의 5년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한두 가지의 사례나 부분적인 사용 내역이 아니라
지방검찰청에 특활비 사용 내역 전체를 통째로 입수해 분석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자회견 시간인 오후 1시 반에 맞춰 오늘 주간 뉴스타파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뉴스타파와 공동취재단의 검증 결과 특활비 오남용과 부정사용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데도 검찰은 일부 검찰청의 일탈에 불과하다며 별일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 지방검찰청, 그러니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사례를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증하겠습니다. 물론 고양지청 역시 다른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5년 8개월치의 특수활동비 집행 기록을 모두 먹칠한 상태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등 공동취재단은 약 80일 동안의 지난한 작업을 통해 고양지청이 먹칠로 가려놓은 860여 건의 특활비 집행 기록을 대부분 판독해냈습니다. 비록 하나의 지방검찰청일 뿐이지만 부분적인 내용 한두 건이 아니라 5년치 특활비 사용 내역 전체를 복원해낸 것은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의 완벽한 사례를 통해 처음으로 전체를 유추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연다희 기자가 전체를 판독하고 분석한 큰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2017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집행한 특수활동비의 모든 기록이라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950쪽의 5년 8개월치 특수활동비 기록. 잉크로 까맣게 덧칠해 특활비를 받은 이름, 직위, 집행사유를 모두 가려놨습니다. 검은 잉크 뒤에 가려진 특수활동비 집행의 비밀을 찾기 위해 빛에 비춰보고 돋보기 확대해보고 따라서 써보고 조금씩 더 쉬워진 패턴을 지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가려진 글씨가 늘어납니다. 지난 7월 18일 자료를 수령한 이후 80일이 넘는 작업 끝에 마침내 950쪽에 담긴 고양지청 특활비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고양지청이 가린 950쪽 분량의 특수활동비 기록 5년 8개월치 전체가 최초로 공개된 겁니다. 2017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고양지청이 집행한 특수활동비는 모두 869건. 금액은 총 3억 5,766만 5,300원입니다. 뉴스타파는 고양지청의 특활비 증빙서류 869건 중 761건에서 집행사유를 확인하고 714건을 집행 유형별로 분류했습니다. 수사활동 지원, 수사 업무 지원, 수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고 적힌 지출건이 약 60.8%를 차지합니다. 금액으로는 전체의 49.2% 수준입니다. 그러나 어떤 수사에 특활비를 썼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쓰인 걸까? 대부분 검사들이 누군가와 수사 정보를 교류하는 데 쓰였거나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공판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꾸준히 지급됐습니다. 집행 사유별로 분류해보니 수사활동, 정보교류활동, 검거활동, 공판활동, 집행활동 순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건당 평균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정보교류활동으로 건당 약 6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집행됐습니다. 검거활동에는 정보교류활동의 절반 수준인 평균 32만 원이 지출됐는데 대부분 집행과 수사관에게 지급됐습니다. 까만 잉크 속 가려져 있던 특수활동비의 비밀은 집행사유만이 아닙니다. 2018년 7월 15일 일요일 15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집행됐습니다. 수사 및 정보활동 등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집행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국민 세금으로 쓰고 남긴 업무 추진비 영수증은 모두 521장입니다. 금액으로는 2억 3,561만 450원입니다. 김수남 22건 767만 2,600원, 문무일 115건 5,525만 9,110원, 배선범 25건 1,139만 9,822원, 윤석열 310건 1억 4,600, 5,202원, 이영렬 49건에 1,527만 3,920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추진비 영수증을 가장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521장의 업추비 영수증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을 모두 지웠습니다. 식당 이름을 공개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저렇게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 판결이건 어떤 판결이건 사법부의 확정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판결 주문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결 취지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 맞고 복사 상태도 너무 안 좋아 식별할 수 없는 백지 영수증도 많았습니다. 뉴스타파와 세계 시민단체는
영수증 원본의 열람을 요청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증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영수증을 다 제출했다며 열람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아예 원본 대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답은 엉뚱한 답만, 그냥 우리는 그냥 할 만큼 다 했다, 뭐 이런 취지의 답만 나가지고 아마 원본 대조를 사실상 거부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개 판결 나고 공개 결정까지 본인들이 공개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근데 공개된 자료가 볼 수 없는 자료, 판독이 불가능한 자료를 줘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본 대조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매우 이제 사실상 법원 판결문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보고. 결국 3년이 넘는 소송 끝에 업추비 영수증을 받아내긴 했지만 충실한 검증은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체 521개 영수증에서 248장은 아무 정보도 없는 백지였지만 나머지 273개 영수증에서는 조금이라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가맹점 번호, 대표자 이름을 확인하며 검찰이 지운 식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영수증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호텔에서 검색했고 식당을 찾았습니다. 밑에 사업 주, 황지, 산업.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찾아내 카드사 누리집에 입력해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수증이 남아있는 주소를 포털 사이트에 입력했습니다. 곧바로 고급 식당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 좋아 보인다. 와, 한정식집인데? 제일 싼 게 66,000원이고 제일 비싼 게 27만 원인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부 검사들과 250만 원어치를 먹고 결제한 영수증. 식당 이름은 가렸지만 대신 식당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9938, 538. 바로 나오네. 청계 산다. 한우 고깃집이 검색됐습니다. 한우 등심을 느낄 수 있는 특기급 한우 등심. 직접 전화를 걸어 최종 확인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한우집 맞나요? 이런 식으로 전체 521개 영수증 가운데 273개 영수증에 있는 정보를 모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업무 추진비를 쓴 식당 79개를 찾았습니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다녀간 식당은 모두 48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8곳의 식당에서 모두 138번 술과 밥을 먹었고 6,864만 1,820원의 업추비를 썼습니다. 1회당 평균 회식비는 49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다녀간 곳은 대검찰청 구내식당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2달간 19번 갔고 87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사 밖에서 자주 갔던 외부 식당은 어딜까? 먼저 확인한 곳은 윤 대통령이 살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 건물의 고깃집입니다. 여기가 대통령이 자주 오시는 거예요? 네. 오셔서 뭐 드시는 거예요? 고기 드시나요? 윤 대통령은 이 고깃집을 15번 방문해 673만 원 가량의 업무 추진비를 썼는데 1회당 평균 42만 원어치를 먹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그 다음으로 자주 찾은 곳은 서초동 서울의 마을 한복판에 있는 중식당입니다. 중식 코스 요리는 5만 원 이상부터 주문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식당을 모두 10번 찾았고 한 번 올 때마다 평균 71만 원어치의 업무 추진비를 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적게는 20에서 30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까지 서초동 일대 고급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윤석열 지검장은 2018년 한 해 전체 업무 추진비의 95% 이상을 부하 검사들과 외부 고급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는 데 썼습니다. 반면 자원봉사자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위원 등 외부 인사들과 함께 업무 추진비를 쓸 때는 서울중앙지검 2층에 있는 샌드위치집을 이용했습니다. 외부 인사들과의 어떤 간담회나 어떤 자리에서 상당히 좀 소액의 업무 추진비를 상대적으로 쓴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부하 직원들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아껴서 절약해서 쓰는 게 맞는데, 오히려 부하 직원들, 부하 검사들하고는 고급 식당들을 찾아다닌다면 사실 그거는 좀 매우 부적절한 지출이 아닌가. 이게 뭐 개인 돈을 가지고 부하 직원들한테 뭐 비싼 밥을 사주는 거야, 그거는 뭐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국민 세금인데 국민 세금을 그렇게 쓰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에 국민 세금으로 쓴 식당 48곳을 포함해 검찰 업무 추진비 지출 영수증에서 찾아낸 식당 79곳을 공개합니다. 이와 함께 검찰로부터 받은 업무 추진비 지출 증빙 자료 원본 1030쪽을 검찰의 금고를 열다 특별 페이지에 모두 공개합니다. 뉴스타파와 세계 시민단체는 또 아예 식별이 불가능한 247개 영수증도 추가 검증을 위해 카드사로부터 받은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다시 청구했습니다.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
감사하는 감사원의 직원들이 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 6천만 원을 썼습니다. 새벽에 노래방에서 마사지 업소와 식당, 카페에서 부른 택시 때문에 예산보다 1억 1천만 원 넘게 쓴 겁니다. 업무 관련성을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감사원 직원들이 작년에 사용한 업무용 택시비 내역입니다. 지난 한 해 택시비로만 총 5억 6,700여만 원을 썼습니다. 당초 책정됐던 예산보다 1억 1천만 원가량을 더 쓴 겁니다. 총 사용액 중 절반가량은 밤 11시 이후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쓰였습니다. 감사원은 택시비 인상과 더불어 직원들의 야근 업무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이 택시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새벽 3시에 노래방에서, 새벽 1시에 마사지 업소와 식당, 카페에서 택시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장소를 국회 인근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 해당 가게들은 국회와 4-5km 떨어진 장소에 있었습니다. 또 아침 출근의 경우 오전 7시 이전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에도 자택에서 택시를 부르고 국회 이동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골프 연습장이나 필라테스 센터 등에서도 택시 호출 내역이 있지만 실제 내역엔 국회 인근 등으로만 표기돼 어떤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 출장 땐 택시비를 16만 원씩 사용한 내역도 발견됐습니다. 택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근으로 찍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식당에서 불렀는데 찍히는 거는 이제 그 옆에 있는 노래방이나. 감사원의 택시비 지출은 매년 증가해 5,600만 원을 썼던 5년 전에 비해 약 10배 늘었습니다. 다른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감사원이 불투명한 회계를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개별 사용 내역을 전부 알지 못하나 업무 관련해 사용했다고 취재진에 해명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부산 지역 4개 검찰기관의 특수활동비 실태를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확보한 2만 6천 장의 자료 가운데 저희 부산 MBC는 중요한 자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자료인데요. 법무부 장관은 이 시기의 특활비 자료가 지침에 따라 폐기가 돼서 없다고 했었는데 부산 검찰기관에 보관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이 시기의 자료가 있다 없다 논란이 된 이유, 이영렬 서울지검장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진 때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유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공개된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2017년 1월부터 6년여간의 집행 내역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특수활동비 자료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는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지침에 따라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폐기 문제는 이게 2017년 한 9월까지 얘기인데요. 그때까지는 기준이 두 달마다 자체 폐기하는 그 기준이 있었거든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정부 예산 자료의 보존 연한은 5년. 법무부 장관이 말한 지침이 사실이라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법무부와 국회가 이 기간 특활비 자료를 놓고 대립한 이유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진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2017년 4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특활비로 법무부 직원에게 100만 원 현금 봉투와 1인당 9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하필 이 시기에 특활비 자료가 몽땅 사라지면서 무단 폐기 의혹이 제기됐던 겁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지침을 따랐다던 법무부 장관은 금세 관행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침 여기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달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 또 월별이에요. 지난번에는 분명히 속기록에 지침이라고 했고 2개월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 자료였다고. 이게 중요한. 하지만 폐기해버렸다던 이 기간 특수활동비 자료가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부산 MBC가 입수한 2만 6천여 쪽의 자료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8월 사이 부산지검과 동부, 서부지청에서 집행한 특활비 1억 3,500여만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이 나온 겁니다. 두 개 지청에선 카드 영수증이 붙은 증빙 서류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침이 5월달부터 그게 나오고부터는 아마 정치적으로 좀 하고 각각의 이제 다 알아서 이제 관리를 하다. 당시 부산지검장에게 실제 자료 폐기 지침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폐기하라는 지침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그러면? 저는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또 어떤 기억에 의존해서만 또 답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2017년 상반기 특활비 자료는 부산 외 광주지검과 장흥지청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지침이나 관행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오히려 예외적으로 보관돼 있던 이 자료들은 법무부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분석 결과를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유재민입니다. 제대로 썼습니까? 지난번에 증인 윤선은 기자 6만 건 검토했는데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썼으면 자기가 기사를 쓰려고 했답니다. 단 한 건도 제대로 쓴 걸 못 봐서 기사를 못 쓰고 있답니다. 지금 보십시오.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탈비 처리하고 파리바게트 할로윈 케이크 샀고. 다음 보여주시죠. 전출기념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특활비 가지고. 그리고 국정감사 우수 검사 격려로 50만 원 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특활비 가지고 사적으로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아닙니까? 게다가 가장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뭘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품백 수수 무혐의, 그리고 주가 조작 무혐의 했죠? 법무부 장관님, 10월달, 9월달, 10월달, 8, 9, 10월달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얼마가 내려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 무혐의하고 성과급 파티한 거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온 국민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무혐의하고 성과급을 도대체 얼마나 줬을까, 얼마나 받았을까 한번 자료 내보시죠. 검찰에 성과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과급 국정감사, 우수검사 성과급을 줬어요 이렇게. 이걸 보면서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성과급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자체가 검사들이 내는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안 보이세요?
법무부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감사 때 계속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입증을 해라. 입증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원도 다 입증을 합니다. 비공개회의 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도 지금 얘기했듯이 무슨 경력금, 명절 떡값,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를 왜 주유소에서 씁니까? 왜 상품권으로 씁니까? 왜 대형 마트에 갔습니까? 왜 그래요? 대형 마트에서 수사합니까? 그리고 왜 12월 달 되면 무슨 보도블록 교체하듯이 12월 달에 그렇게 예산을 막 두세 배 막 더 씁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설날 전날, 추석날 전날 그게 특수활동비가 많이 쓰입니까? 이런 걸 입증 못하니까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무작정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지 못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 이것은 법무부 실무진들과 논의하셔서 예산 소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위원장님께서 경험하신 정보위 관련은 뭐 국정원 예산이고 국회의원 및 국정원법에 따라서 모든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공개나 누설에 대한 책임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법사위 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그런 보완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적절한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엄중하게 잘못을 찾아내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열심히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야당 정보위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한테 국정원에서 저한테 와서 세세하게 예산을 다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안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년간 예산심사하면서. 예, 그건 위원장님께서 참 훌륭하셔서 지금 그런 일인데 여기는 다른 의원님들도 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정원 1차장, 2차장, 3차장 자기들도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조정해 드렸어요. 저는 국정원 예산을 다 봤습니다. 세세하게. 그렇지만 한 번도 보안 사고를 내지 않았어요. 우리 법사위에 있는 예산소위 위원들도 그 정도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시고 그런 사전 설명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입증되지 않는 예산은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나름 특활비 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최소한 견제와 감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전현희 의원님께서 그다음 또 위원장님께서 미리 전액 삭감이라고 공언을 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특활비라는 게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그런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마라 하는 의미로도 저희들인데 들리기도 합니다. 1회 특검 비용보다도 적은 예산입니다. 특활비 전국 검찰의 1년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 추산해 보니까 1회 특검 비용이 거의 100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72억이 전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이렇게까지 저희들인데 편성을 안 하겠다고 공언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 고민이 많이 되고요. 저희들 나름은 법에서 지침으로 그다음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특활비의 본연의 그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료를 열심히 내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하시니까 달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참 고민되고 망설여지고 그렇습니다.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MBC 정오뉴스입니다. 검찰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집으로 샌드위치와 과일을 시켜 먹는 등 경기도 예산 1억 원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경기도 예산 1억 6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수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대표와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먼저 이 대표는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 G80을 집 주차장에 세워두면서 자신과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자가용처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용차 사적 사용으로 이 대표가 최소 6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과일과 샌드위치를 경기도 예산으로 구매해 집으로 배달시켜 3,400만 원가량을 썼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금액이 직원들 격려나 간담회용 구매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 의류 세탁을 경기도 예산으로 하고 소고기와 초밥, 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일명 사모님 팀이 구성돼 운영됐고 공무원 배 씨의 지휘 아래 공무와 무관하게 이 대표 부부를 위해 경기도 예산이 사용됐다고 봤습니다. 배우자 김혜경 씨는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이번 기소까지 포함해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동시에 5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장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기밀 수사에 쓴다던 특활비를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명절마다 부하들에게 떡값처럼 나눠줬다는 사실은 이미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활비를 포상금이나 성과급처럼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당시 지검장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기소된 시점에 맞춰 특수부 검사들과 수백만 원대 회식을 했는데 같은 시점에 검사들에게 수천만 원의 특활비를 나눠줬습니다. 특활비가 정말로 기밀 수사 용도였다면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나 진행 중일 때가 아니라 하필 수사가 끝난 시점에 일괄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특활비 떡값 유용 의혹에 이은 포상금 유용 의혹을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타파와 세계 시민단체가 1차 공개한 검찰 예산 자료 중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4개월간 39억 9,600만 원을 썼습니다. 이 중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집행한 특수활동비는 38억 6,300만 원입니다. 임기를 시작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794일간 매일 20만 원에서 많게는 7,800만 원까지 하루 평균 486만 원 가량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특활비를 누가 어떤 이유로 썼는지 정보를 모두 지웠습니다. 지난해 정보공개 항소심 소송 중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 서면입니다. 당시 검찰은 특수활동비 집행 명목과 수령인 정보는 물론 특활비 지급 날짜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과 날짜가 한꺼번에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담당 검사의 실명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수활동비 수령자의 성명과 수령 일시, 집행 명목 등이 공개된다면 위 정보를 조합하여 기밀을 요하는 특정 사건의 정보 취득 경로,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경위 및 경과 등을 유추하거나 추측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발생하여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의 이름과 특활비를 받은 사람, 날짜를 알면 수사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활비 수령자 이름과 지급 날짜를 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018년 3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집행한 특활비 지출 내역 기록부입니다. 3월 2일부터 30일까지 72명에게 3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액수인 1,000만 원이 2번 집행된 3월 23일의 영수증입니다. 장부에 적힌 지급 날짜와 달리 현금 수령일은 3월 22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월 22일 지급됐지만 장부상으로는 하루 뒤인 3월 23일 작성된 특활비 지급은 모두 3,9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2명, 500만 원 2명, 300만 원 1명, 그리고 3명이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시절 단 하루에 이보다 더 많은 특활비가 나간 날은 설이나 추석 명절 연휴를 이틀에서 닷새 앞둔 날을 포함해 14일에 불과합니다. 3,900만 원의 특활비가 집행된 그날 서울중앙지검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당일 언론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3월 23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날입니다.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과 송경호 특수 2부장이 영장을 집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확인됩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명박 수사를 제외하고 언론에 보도된 중요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날 지출된 특활비를 이명박 수사팀이 받아간 건 아닐까?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3월 23일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집행한 특활비 영수증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날 특활비를 받고 기록한 영수증 8장 중 200만 원짜리 영수증에서 특활비 수령자로 보이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복현. 그는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특수부 검사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감독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3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날 특활비를 받아간 8명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었다는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때 이복현 원장은 송경호 특수 2부장의 지휘를 받아 이 전 대통령 수사 실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2018년 당시 한동훈 3차장 산하 특수 2부 부부장 검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3월 23일 나간 특활비 중 200만 원을 이명박 수사팀 일원이었던 이복현 원장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더구나 특활비 지급 시기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가 아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이명박 구속영장 발부 이후였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장님께 집행된 특수활동비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저도 특수부장을 하고 네. 무슨 삼성 사건이니 이명박 대통령 사건이 이런 걸 했을 테니까. 남은 3,700만 원은 누가 받았을까? 이명박 수사 당시 이복현 원장은 특수 2부 부부장, 그의 직속 상관은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또한 송경호 지검장과 함께 이명박 수사를 맡은 신봉수 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도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3월 23일 윤석열 지검장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은 아닐까? 송경호 지검장과 신봉수 부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어떤 이유인지
답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을 하던 시절에 큰 사건 수사들이 많았긴 했습니다. 많았긴 했는데 어떤 수사가 종결된 시점에 일종의 경력금 내지 포상금 같은 형태로 만약 지급을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벗어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고 약 보름 뒤인 2018년 4월 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바로 그날 윤석열 지검장은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을 데리고 자신의 단골 식당인 성남 청계산의 한우 전문점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지검장이 쓴 업무 추진비는 214만 9천 원. 2018년 중 이보다 많은 금액의 업추비가 쓰인 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윤석열 지검장은 명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특활비를 돌렸습니다. 모두 35명에게 지급된 특활비는 4,900만 원. 27명이 100만 원, 4명이 200만 원, 3명이 300만 원, 1명이 500만 원을 차등 지급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다음 날부터 기소 전날인 8일까지 16일간 윤석열 지검장이 쓴 특활비는 5,050만 원입니다. 4월 9일 단 하루 동안 쓴 특활비와 15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 당일 윤석열 지검장이 특수부 검사들과 수백만 원대 회식을 하고 수천만 원의 특활비를 돌린 이유는 뭘까? 이렇게 특활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시점이 영장 발부나 기소와 같은 수사 마무리 시점과 겹치는 이유는 뭘까? 기밀 수사에 쓰여야 할 검찰 특수활동비가 일부 고위 검사들의 포상금으로 전용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 시절에 나왔던 돈봉투 만찬 사건처럼 그렇게 사적으로 기관장이 자기가 그냥 주고 싶은 사람한테 임의로 주는 것은 특수활동비라는 그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에 쓰도록 되어 있는 그 특수활동비의 용도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제 그 자체가 지금 비밀이니까. 뉴스타파 강현석입니다.